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좀 다소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자세히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좁은 도미의 등락을 거듭한 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제넷 옐렌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또다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주었던 가운데 세계 최대의 건축자재 업체인 홈디포가 어제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은 2위 업체인 로우스 역시 개선된 실적을 내놓은 것이 미국 주택시장 확장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지난 1월 미국 내 신규주택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뉴스가 이 같은 낙관론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중 신규주택 판매가 북동부 지역의 눈 폭풍 사태 등으로 인해 전달보다 0.2%가 감소한 48만 1000건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였던 47만 건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2위의 소매업체인 타겟의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과 지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3%가 반등한 배럴당 $50 88센트에 마감되는 등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들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듯하는 경기 매물이 장중 꾸준히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소매, 외식업, 금광, 신용카드 등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 항공, 주택건설, 카지노, 담배, 유틸리티 그리고 지방은행 등은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1.96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증시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상승으로 좀 끌고 가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 인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플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법원에서 특허 침해 관련으로 인해 5억 3,2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의 타일러 연방법원 대심원은 어제 오후 애플의 아이튠즈가 지난 2000년대 초 타일러 지역에서 설립된 스마트 플래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심원들은 애플의 아이튠즈가 스마트 플래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특허를 허락 없이 고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스마트 플래시가 청구했던 8억 5,2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적은 액수로 산정을 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스마트 플래시가 주장하는 특허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애플 측은 스마트 플래시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직원도 없으며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미국의 실체가 없는 회사라면서 애플은 이 회사가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의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고객 등급이 낮은 100만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히며 1.5% 상승세를 보였고 소매업체인 TJ맥스와 홈구스, 마셜 등의 모회사인 TJX는 예상을 3센트 웃돈 주당 93센트의 순이익과 83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주배당 20% 인상 발표로 3.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2위의 PC업체 휴렛패커드는 달러와 강세를 이유로 올 한 해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10%의 급락세를 보였고 미국 최대의 온라인 P2P 대출업체 랜딩클럽 역시 예상에 부합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를 이유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14% 급락했으며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목표 주가를 높이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는 소식에 세계 최대의 미디어 업체 월트 디즈니가 1%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대형 호텔 체인인 스타우드 호텔은 택시 앱인 우버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면서 0.5%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용자가 좀 큰 폭으로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전 주 대비 3.5%가 감소해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기준 대출의 재용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7.5%가 감소해 7주 내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주택구입용 신청은 4.6%가 증가해 6주 만에 처음에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이전 주에 3.93%보다 상승한 3.9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월 소비자 물가인 CPI 그리고 상무부의 1월 내구재 주문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시어스 홀딩, 콜스, 갭, JC페니, 허벌라이프, 로스 스토어 등이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커다란 재료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 그러면 저희가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에 따라서 또 어떤 이슈들이 현재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